당이 모든 당력이 다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거, 이거는 민주당 스스로의 경쟁력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헛발질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의혹을 말할 테니 쌍방울을 봐달라 하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정진상, 이재명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하는 정진상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은 뭐 내일까지 이어질 수가 있지요. 본인은 의혹에 대해서 아마 전면 부인을 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께 예측을 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또 쌍방울 관련된 쌍방울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의혹을 말할 테니 쌍방울을 봐달라 하는 얘기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얘기입니다. 김성태 회장. 이 얘기를 사람을 시켜서 검찰 쪽에 아마 딜을 한 모양입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재명 관련 의혹 다 말할 테니 제발 내 회사 쌍방울은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나? 라고 이른바 딜, 이것도 일종의 플리바게닝이라는 형량 낮추기 그런 그 딜인데요. 이것을 검찰 쪽에서 살짝 얘기를 하면은 아마 이게 이전 검찰이 같으면 이게 아마 통했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 알았어. 이재명 관련돼서 그렇지만 너 이재명 관련된 거에 한 채 그런 거짓이 있거나 하면 오히려 뭐 특수경제 가중처벌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법도 한데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충분히 주고받기식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그렇다가는 지금 뭐 그 뒤에 후폭풍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은 노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 당신이 이재명 의혹을 다 분다 손치더라도 쌍방울에 관련된 의혹과 범법 사실을 그렇게 없게 해줄 수는 없다. 네. 만약에요, 이들을 담당 검사가 수용을 해서 이 주고받기식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김성태가 변심을 해서 사실은 내가 검사들과 이렇게 딜을 했다. 쌍방울을 살려주고 내가 이재명 게이트 의혹을 다 불기로 사전에 약조가 돼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의 검사들이 쌓아놓은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검사가 수사와 조사를 거쳐서 쌓아놓은 증인이라든가 증거 이런 것들을 판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 후폭풍을 그리고 또 보는 눈이 또 워낙 많죠. 지금은 이재명 게이트 이런 것들이 검찰뿐만 아니라 보는 전 국민이 아마 지켜보는 그런 대형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 딜은 뭐 성사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검찰이 거부를 했는데요. 거부를 한 것도 당당하게 거부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 너 얘기 안 해도 김성태 당신이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이재명 의혹은 지금 다 거의 90% 이상 우리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딜은 당연히 그냥 여시나 바꿔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거의 어제 정진상이 오늘 검찰 출두를 앞두고 민주당의 특별 TF팀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 명의 의원들이 대검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항의 방문. 네. 이 정진상의 그 검찰 소환은 이재명 죽이기의 일환 아니냐. 대한민국 제1야당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정진상을 검찰에 소환하는데 당장 중지하라라고 어제 저녁에 이 대표단이 대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검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또 다른 방탄입니다. 또 다른 방탄. 개항을 해서 한번 방탄 옷을 입었죠. 국회의원 배지로. 그다음에 당대표로 또 한번 방탄을 겹겹이 입었죠. 지금은 뭡니까 또 이렇게
장외투쟁을 또 나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가 여의치가 않을 뿐더러 이거 국민들이 국정조사에 그렇게 호응을 안 한다라고 하니까 장외투쟁, 국정조사를 위한 뭐 장외투쟁으로 삼중 이 방탄복을 입었는데 이런 방탄러시를 갖고 당이 모든 당력이 다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거 이거는 민주당 스스로의 경쟁력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헛발질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당 내부에서도조차 물론 이제 비명계겠죠. 이재명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지난 경선 때 이낙연 때 줄을 섰던 그리고 또 박용진 이런 신진 세력을 지지했던 약 한 30-40명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이재명과는 결을 함께 할 수가 없다. 뭐 서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비명 의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든 민주당 당력이 다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당 죽음을 갖고 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렇게 이거는 지나치다.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이게 세력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년 반 뒤에 총선 아닙니까? 이재명이 사법 처리로 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차기 총선의 난도질을 이재명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공천을 또 받아야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를 할 텐데 저 시퍼렇게 이재명이 두 눈을 뜨고 누가 나를 반대하나 이렇게 살펴를 볼 텐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대든다거나 항명을 하면은 총선을 앞에 둔 공천에서 이거는 뭐 10중 8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당대표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자고 하는 사람은 공천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30-40명이 세력화가 필요한데 세력화가 안 되는 일은 공천권을 여전히 당대표 측근 세력들이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으로 지금 지켜만 보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재명 최근에 자기의 SNS 이 페이스북을 대선 때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했는데 대선 때 자신의 SNS 등 페이스북에 글을 상당 부분 대거 지웠다. 이른바 볼 수가 없게끔 삭제를 다 했다 하는 얘기인데요. 왜 삭제를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재판을 앞에 두고 곧 이어서 이제 정진상도 구속이 되고 정진상도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도 구속이 되고 정진상도 구속이 되고 다음 타자는 당연히 이재명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 자기가 대선 때 했던 SNS의 글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치열한 법리 논쟁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 그걸 삭제를 한 겁니다. 최근에 다 삭제를 하고 이제 트집을 안 잡히려고 하는 것이죠.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그럴 내용 같은 경우는 다 이미 삭제를 한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이거 저거 증거인멸이다. 저거 이미 증거인멸이니까 다 복원시켜가지고 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미꾸라지 그 법망을 잘 빠져나가는 이재명에 의해서 저런 중요한 증거들을 다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구속시켜버리면 다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손희님. 이적이 조적조 문정문 민족주민.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그게 바로 이적이. 조적조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적도 조국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공천을 받아도 이미 국민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우리 이간호민이 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40%가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 지지율이 40%,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33에서 35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 그 정부 지지도와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거의 연동관계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와 같이 이재명의 핵심 부하들이 줄줄줄줄 구속이 되고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이제 그야말로 가시화되는 마당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건 40%가 아직가 유지가 된다는 거. 예, 문재인이 퇴임할 때까지 지지율이 43%, 44%가 유지된다는 거. 네, 그만큼 저들은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 손 치더라도 똘똘 뭉쳐서 반 윤석열을 외치는 그런 세력들이죠. 예, 무시 못할 세력들입니다. 예, 스크럼을 짜는 그 강도는 예, 이른바 자유우파 보수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끔 트레이닝을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검찰 소환 이런 것들을 하면 더 똘똘 뭉쳐서 아마 민주당 지지세는 더 출렁거리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그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헐렁한 예,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 세력과는 다릅니다. 예, 저쪽은 바로 지금 정당 지지도인데요. 11월 2주차 가장 최근 거지요. 예, 바로 46.8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요거는 뭐 조사 기간에 따라 좀 타진데 최소한도 40% 이상은 꾸준히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지금 37에서 36으로 약간 주저앉은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이루어지니까요. 예, 저거는 정말 무시 못할 그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의 정진상의 김용이 저렇게 검찰 수사가 아주 칼날이 강하게 들어와도 민주당 지지 세력은 저렇게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더 결집을 한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께 논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거짓 여론조사라고 믿고 싶네요. 홍리스빌님. 예, 물론 뭐 거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역선택 이런 것들이 유승민의 지지 당대표 선호도가 37, 38로 이 후보 중에서 1위로 나오는 것은 이제 역선택 이런 것들이 분명히 녹아 있을 텐데 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40% 넘는 지지율 이런 것은 그들의 그 공고함, 이권 카르텔로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다져진 그런 그 공고함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보여주시죠. 똘똘 뭉친 민주당, 지금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똘똘 뭉친 민주당이 이렇게 대열에 스크럼을 짜고 있죠. 바로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서 아주 똘똘 뭉쳤다 하는 얘기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저렇게 한 컷의 만화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예,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제목으로 구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당대표뿐만이 아니고 뭡니까? 의원 배지도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큰 거기 때문에 예, 뭐 정의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이재명 체제가 유지가 돼야 내가 다음 총선에서 쉽게 공천을 받아서 또 한 번 국회에 배지를 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 계산적으로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나는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이 정말 깨끗하고 저렇게 8개 제목으로 지금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은 정말 아무 죄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그건 뭐 천부당 만부당하죠. 이재명이 당대표를 해야 나한테 더 득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계산에서 나온 저 스크럼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와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렌님이 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선거 비용 토해내야 됩니다. 효자동 무궁화님. 조국 박수무당 등극이요. 왕돈이님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두 번째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심리상담 의료치료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죠.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말을 못 가리고 그 얘기군요. 네, 일단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이게 제가 어제 바로 이 시간은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정무 감각이 제로다. 정무 감각은 정말 이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고 또 전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툭툭 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그런 그게 바로 저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말을 못 가리는 그런 증상의 행안부 장관이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심리상담 의료치료라고 이 정무 감각이 매우
그 미흡한 행안부 장관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만평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판단은 뭐 본인이 역시 하는 거니까요. 네, 두 가지 만평. 오늘은 아주 그 민주당의 그 묻지마식 이재명 지지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최고 당국자들의 그 국민들 마음을 쓸어내리게 하는 정무 감각 이 부족한 말을 토해내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화제가 되는 그런 사안을 딱 족집게로 집어냈습니다.